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걷고 있는 최찬규입니다. 지금 여기는 히로시마 원폭 평화공원입니다. 저 뒤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반원형으로 보이는 저기가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이 공원이 1954년경에 만들어졌다니까 거의 제 나이하고 좀 비슷하게 세월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미하라에서 출발해서 다카야를 거쳐서 히로시마까지 왔습니다. 그 길은 좀 시골스럽고 그냥 별로 뭐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그러니까 일본의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은 원자폭탄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 때 처음서부터 일본에 투하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그런데 일본은 자기네들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원자폭탄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죽었던,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때문에 죽었던 약 20만 명,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당시에 그냥 그 당시에 죽었던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투하가 됐는데 그때 그 투하 당시에 죽었던 7만여 명, 그러니까 한 4,000도가 되는 그 열에 의해서 그냥 사라진 거죠. 뭐 흔적도 없이. 그러게 한 7만여 명이 되고, 그리고 한 넉 달, 5달 후에 또는 1950년도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본 결과 이제 후유증, 뭐 병으로 해서 죽은 사람까지 하면 한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나라에서는 우리는 전쟁을 이기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뭐 이렇게 뭐 대량 살상 무기, 아주 강력한, 어디서 보지도 못한 이런 무기로 자기네들이 죽어야 되는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참담한 일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공원의 전시실이라든지 어딜 들어가 봐도 자기네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 여기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담하게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12시에 항복 방송을 하죠. 오금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천황이 방송을 합니다. 항복을 하겠다고. 그 항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국에서 새로운 무기로다가 우리 일반 백성들을, 무고한 백성들을 참담하게 죽인다. 내가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우리나라가 멸망에 빠질 것 같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라는, 항복을 하라는 그 선언을 따르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태까지도 자기네들의 잘못은 그냥 뒷전에다가 이렇게 좀 숨겨두고 미국만 원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독일에서 나치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죠. 유대인 과학자들 특히 박해를 하죠.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죠. 그때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미국에 가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었던 스질라드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독일에서 핵 분열을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새로운 어떤 어마어마한 무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발표했던 상대성 이론, 그것이 그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1923년인가요 발표를 했죠. 그리고서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씁니다. 루즈벨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스질라드하고 같이 편지를 씁니다. 공동 명의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독일에서 하고 있으니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편지를 보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인슈타인의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는 바로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연구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그 과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그런 건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1942년부터 46년까지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죠. 약 20억 달러니까 그 당시에 20억 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한 2조 한 4, 5천억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돈을 들여서 막 그 일하는 사람들도 한 10몇만 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1945년 7월 달에 트리니티라고 해가지고 핵 실험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 과학자들은 그 원자폭탄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무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한 2만 명 정도 살상할 수 있는 그 정도 무기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이제 미국에서는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핵실험에도 성공을 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었냐면 1945년 6월 달에 오키나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오키나와 작은 섬 하나 점령하는데 미군이 5만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넉 달이나 걸렸죠. 그러니 이제 오키나와를 점령했으니 일본 본토를 점령해야 되는데 일본 본토를 점령하고 도쿄까지 점령을 하려면 최소한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 군인이 100만 명, 영국 뭐 이런 연합군이 한 50만 명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미국은 오키나와 전투를 하면서도 그랬고 오키나와 전투가 끝나고 나서도 일본의 67개 도시를 그냥 레일 폭격을 했습니다. 레일 폭격을 하고 하여튼 뭐 쑥대밭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이제 7월달 들어서 1945년 7월달 들어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화민국 장개석이죠. 모여가지고 포츠담 회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났냐. 지난 5월달에 독일도 항복을 했으니 너희들도 항복을 해라. 독일은 이제 그 연합군이었던 러시아가 쳐들어가가지고 베를린 점령을 하고서 항복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항복을 하면 해라. 이러고 이제 했는데 그 포츠담 회담을 일본에서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천황제를 어떻게 할 거냐, 천황제가 유지가 될 거냐, 천황이 전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포스담 회담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거절을 해버리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면 원자폭탄 투하다.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어디에다 투하를 할 건지를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67개 도시를 폭발을 했으니 이제 멀쩡한 도시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그 중에 1번이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러면 왜 멀쩡한 도시를 찾았냐 하면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폭격으로 인해서 이미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 그 결과를 조사하기가 뭐 좀 난해하겠죠. 그러니까 폭격이 없었던 도시를 찾다 보니까 히로시마가 1번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가 뭐 날씨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폭격이 안 된다면 고쿠라, 저기 기타규슈 옆에 있는 고쿠라, 거기에는 이제 군사 기지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구를 통해서 뭐 보급 물자도 나르고 하는 그 창고가 있었던 곳이고, 또는 나가사키는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 조선소가 있고 이런 데였기 때문에 1순위 히로시마가 안 되면 고쿠라나 나가사키, 뭐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었죠. 그리고 어떻게 투하를 할 거냐 해가지고 전투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투기가 미국에서는 B-29였었는데 B-29 전투기가 적재할 수 있는 게 약 4톤인데 이 원자폭탄 하나 무게가 한 2톤이거든요. 이것을 싣고 뜨고 그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B-29의 발진 기지는 여러분 사이판 섬 아시죠? 괌 섬 아시죠? 그 옆에 티니안이라는 섬이 자그마한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진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본토까지 날라와서 여기서 떨구고 돌아가려면 또 그 B-29의 비행기 전투기에 기름 연료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그러면 투하는 어디에서 할 거냐, 뭐 이런 계획까지 이제 다 짜놓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진주만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에 미군이 개입한 것도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했죠. 12월 8일 날인가요? 진주만 폭격을 하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우리도 2차 대전에 개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 이런 데하고 군을 형성하게 돼가지고 2차 대전에 들어온 거죠. 그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미국 자기네 나라를 폭격할 줄은 몰라서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고,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이 원자폭탄을 만든 그 스질라드라는 사람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무서운 무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은 그 원자폭탄 만드는 작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죠, 자기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무기가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무기가 될 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었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투하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까지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그런 흔적들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가지고 1945년 8월 3일 날 트루만 대통령이 원폭을 투하해도 좋다고 서명을 합니다. 8월 3일 날. 그러면 아까는 루즈벨트였는데 왜 지금은 트루만 대통령이냐? 루즈벨트 대통령은 4월 달에 산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945년 4월 달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해놓고, 그리고 마지막을 보진 못하고 4월 달에 돌아가서 부통령이었던 그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됐죠. 그래서 1945년 8월 3일 날 원자폭탄 투하의 서명은 트루먼이 한 겁니다. 그리고 기상을 살피다가 8월 6일 날 아침 8시 15분에 B-29가
B-29 전투기가 티니안에서 출발해가지고 히로시마 상공에 9,500m 상공에서 투하를 합니다.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600m 상공에서 폭발을 하게 되죠. 그 폭파됐을 당시에 구름 사진이나 버섯 모양의 이렇게 구름이라든지 버섯 모양의 구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이렇게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열이 4,000도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한 35도, 40도 요새 여름에 그렇게 40도는 아니지만 한 35도 이상 올라가죠. 그것만 해도 뜨겁다고 그러는데 4,000도가 되니까 완전히 그 반경 1.7km 막 이렇게는 다 녹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 원자폭탄 제조 과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뒤에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쭉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